이렇게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섰는데요. 그런데 사실 남 얘기다 더 나아가서는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통계만으로는 선진국인데 체감 경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가 들 텐데요. 도대체 왜 이런 것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1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는 긴 편이라면서요? 네, 상당히 긴 편입니다. 우리가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했던 게 2006년이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3만 달러니까 12년이 걸렸는데 보통 2만 달러 가기까지가 힘들지 2만에서 3만은 이제 빠르게 달성을 합니다. 뭐 독일이라든가 네. 미국, 일본도 봤을 때 거의 5년 내에 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12년 정도까지 늦어도 10년 안에는 달성을 하거든요. 일단 뭐 첫 번째 요인은 2006년에 2만 달러 돌파했을 때를 보면 당시에는 이 원화 강세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06년 시점이 실은 본격적인 2만 달러가 아닐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8년, 9년, 10년, 한 3년 정도가 이제 리셋이라고 하죠. 바닥으로 추락해서 다시 오르는 이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 3년 정도를 빼면 9년 정도에 돌파할 수 있었겠다. 그런 요인에 따라서 이제 12년이 걸렸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3만 달러의 돌파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3만 달러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즉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그 경제가 해당국의 경제가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이제 4만과 5만을 치고 가면은 이제는 분배적인 측면에서도 확보가 됐다는 이제 평가거든요. 왜냐하면 4만 달러 보통 뭐 국민 1인당이 한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분배까지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만 달러라는 건 선진국 진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구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가령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아니면 중동의 국가 이런 국가들은 뭐 국민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이게 전 세계에서 이때까지는 6개,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이 30, 50 클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좀 의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소득이 왜 늘어난 겁니까? 그렇죠.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작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 이런 물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기업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. 반도체도 잘했고요. 뭐 화학도 굉장히 선방을 했었고 자동차가 조금 부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제 기업 쪽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이제 뭐 민간 소비는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세금이 또 많이 거치면서 정부 소비가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명목지 이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국민소득이 늘어서 난 행복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. 소득이 늘면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요? 그렇죠.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컸던 게 역시 고용 쇼크, 고용 시장.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 상당수 국민들이 이 고용 불안을 느끼면서 되게 불안해지는 게 있거든요. 또 그렇게 되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해졌고 이런 것들이 체감 경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수치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.7%가 나왔는데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더한 수치가 있습니다. 이게 3%밖에 안 나왔어요. 이런 거라는 것은 약간 좀 경제학적으로 어렵긴 하지만은 밀린플레가 이 정도로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와 경기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해 GDP 성장률이 이제 앞서 내놨던 속보치를 유지를 해서 2.7% 성장한 걸로 나오긴 했잖아요. 네, 이건 이제 굉장히 다행입니다. 네,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.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의 전망치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2%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기존부터 연초부터 무디스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좀 낮게 봤거든요. 그래서 뭐 지난달에 뭐 이야기할 때도 2.3%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 어제였었죠. 이 국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또 0.2%포인트를 하향 조정을 해서 올해 한국 경제가 연 2.1% 성장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발표를 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
이 무디스라는 게 굉장히 공식력 있는 기관이거든요. 그렇죠. 우리 민간 기관이 아무리 좀 짜게 굉장히 강도 높게 잡아도 지금 한 2.5%는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혹독하게 2.1%를 제시하면서 실은 좀 이 3만 달러 돌파라는 이 뉴스가 약간 좀 반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이 무디스가 말하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2% 조금 넘는다는 네. 수준이 이 정부가 제시한 수준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. 그렇죠. 정부는 아직까지 2.7%, 뭐 2.6%, 2.7%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무디스는 2.1%잖아요. 이제 이 갭이 굉장히 큰데요. 네. 무디스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를 비관하는 걸까? 핵심적인 요인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수출로 기업들을 수출로 버텨왔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, 특히 뭐 중국, 미중 뭐 무역 전쟁 때문에 쉽지가 않다. 그럼 수출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없는 거 아니냐? 이제 이런 분석이 가장 컸고요. 두 번째 이제 고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신랄하게 좀 비난을 했었어요. 지금 고용 문제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. 뭐 최저임금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부진하면서 벌어들이는 달러도 부족하고 내수도 어떤 뭐 고용 창출이 안 되면서 잘 안 돌아간다면 큰 틀에서 한국 경제의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없지 않겠느냐. 이제 이런 두 가지 분석으로 연 2.1% 상당히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.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일각에서는 자꾸 안 좋다 얘기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다. 네.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.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네,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제 네, 견조를 어떻게... 하고 있는데요. 네.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또 경제가 심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. 그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놓으면 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양 두 가지의 측면이 함께 있는데요.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수출에 어느 정도 경고등이 켜진 거는 맞거든요. 네.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정부도 이제 수출 지원 대책을 이제 내세웠는데 그렇죠. 네. 우리가 너무 뭐 비관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지만 현재 그동안의 수출 동력이었던 수출 분야만큼은 일대를 꽉 잡아야 됩니다. 이것마저 지금 놓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수출을 버티는 와중에 이제 고용이라든가 내수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이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경제 성장률 목표치 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현재로서는 이제 수출이 특히 수출 중에 반도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관건인데 네. 당초에는 1분기에는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좀 2분기 여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도약할 수 있는 좀 그런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체감하기 쉽지 않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, 이 올해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. 평론가님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